그리고 투표지가 본투표지였습니다. 본투표지였는데 이 가운데 윗부분이 이렇게 인쇄 자국들이 헛부러진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투표지 인쇄 장면을 3박 4일간 봤습니다. 새벽, 낮, 그 밤까지 막 급하게 갔습니다. 우리 토리 형님도 같이 이제 가서 그 투표지의 인쇄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투표지에서 도장 위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한테 그 커튼 뒤에 가가지고 이거는 명백하게 도장 위에 선이 있는 거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무효선언 해달라. 아니면 감정물로도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학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어때? 내 눈에는 그냥 뭐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래갖고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제기가 커튼 뒤에 가서 4명이서 의견을 조금 교환하다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민경욱 의원님 형사재판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현장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또 그 투표지를 가지고 대법관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건 전부 이거는 가짜 아니냐.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 묵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는 우리가 빳빳한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접지 않은 투표지를 이의를 제기했더니 오늘은 또 다 접어놨는데 어떻게 접어놨냐면 100장을 똑같이 가운데를 다 접어놓고 또 100장을 또 2번씩 다 접은 것도 있어. 똑같이 100장을.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직접 찍어봤어요. 맞는 도장이라서 찍고 그걸 가져가서 기표가 된 투표용지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없이 컸습니다. 커서 그 선관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오래돼서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돼서 이렇게 불었다. 농담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투표지를 자꾸 이렇게 그거 저도 그랬어요. 휘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손대?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님이 하지 말라고. 예. 아니 목소리도 높여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심지어 여자. 쫄지 않아요. 전혀. 안 하거든, 안 하거든. 전혀. 그 사람 이름? 네? 아니, 이름은 막 물어보고 했는데 전혀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관이 직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법원, 그 법원 누구야? 누구냐면 좀 책임자가 갑자기 부장판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서 있는 그 법원 직원이 이거는 내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성관이 직원이 검증 보조를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옆에서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는 사람이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기한테도 물어보고 그 옆에 있는 법원한테도 그 책임자한테도 물어보고 검증을 하는 사람이 원고여야 됩니까? 피고여야 됩니까? 그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되면 안 되잖아요. 중립인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법원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원고가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피고 측 성관이 직원이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처음에는 속였어요. 법원 직원이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성관이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검증지가 투표지를 집어넣고 노트북 체크하는 사람들이요 다 성관이 직원이었어요 지금. 네, 경기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속출한 위조 의심 투표지들의 사진이 지난 주말 전격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상식 밖의 빳빳한 그리고 천태만상의 갖가지 투표지들이 등장했지만 대법원은
단 하나의 투표지도 감정 목적물, 즉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후의 사법보루인 대법원조차 기울어진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네. 그 사진에서 마지막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인주가 막 뭉개져 있는, 그런 건 무효표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주의 사이즈 자체가 다른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불어서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 이게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에 민경욱 의원이 그 재검표했을 때에도 선관위 측에서 나왔던 해명들이 보면은 이건 뭐 3살짜리 애들이 들어도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이 많았던,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게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떼어내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 그 다음에 이제 이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다 재단해가지고요, 딱딱 잘라서 재단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발이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찢어지고 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하는 것이 원래 정상인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심각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심각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누가 판독을 하느냐? 피고 측이 판독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살인범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너 살인했니 안 했니? 안 했는데요. 제가 살인 안 했다는데 풀어주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살인범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피고한테 너 살인했니? 안 했는데요.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판사들이 저 사람 무죄야. 본인이 안 죽였대. 이거하고 지금 이런 부정투표들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선관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선관위원들이 자기들끼리 꾹덕꾹덕 하고서는 이거 문제 안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래요? 문제 안 되는 거네요? 법관들이 그렇게 받아줬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완전히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싹 바꿀 정도로 엄청난 뒷돈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미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적어도 그거 좀 이상하니까 제대로 조사를 합시다 라고 말했어야 정상이죠.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와 수사로 연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로 그냥 결론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가 없다,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미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미국은 아예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고소 들어오는 거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절반이 넘어가도록 일이 진행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식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결국은 진실이, 그들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이 선거관리위원들, 주에 있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들 지금까지도 안 보여주려고 감추고 자기네들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고 전부 다 커버업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증거 찾아내가지고 제시하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공론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싸워오다 보니까 하나둘씩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포렌식 감사하자라고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에 지금 내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 요번 당장 내일 버지니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질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해왔던 것 좀 보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언론들이 방해하죠. 물론
미국보다 더 심하게 언론들이 지금 왼쪽으로 가 있긴 합니다. 뭐 굉장히 크게 방해가 되고 있긴 합니다. 법관들 지금 다 미쳐 있고, 그러니까 이 뭐 도대체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될지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인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하면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걸 저희 국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에 의한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 절대 생각 바꾸지 않을 거고요. 기득권 법관들 절대 생각 바꾸지 않을 거고요. 예, 여태까지 정치인들, 법관들한테 뒷돈 대주고 있던 그 수많은 경제인들 계속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자기 편하게 계속 사업하려고. 이거를 바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서는 안 되네, 거기서 쓰러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1년이 넘게, 1년 지금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남은 길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1년, 앞으로도 1년은 더 해야 된다. 최소한 더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한국도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각오하고 꾸준하게 좀 당장 3월 9일 날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거랑 아무 관계없이 이건 별개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부정선거 문제는 밝히자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한국인들의 저력을 한번 보고 싶다.